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 없는 나란마사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동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아, 좀 길어요. 사연이. 사실은 선생님이 요즘에 그 시험 문제를 내고 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와 관련된 문제부터 출제를 하고 있는데 귀뚜라미 시를 가지고 출제를 하다가 분명 귀뚜라미 관련된 그 동영상 거꾸로 교실 동영상 강의를 녹화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좀 깨름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그 서리법이 쓰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이런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자습서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교사용 교과서에 등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 맞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강의를 했던 게 저의 불찰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나란말씀 선생님의 그 실수를 인정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무도 지적한 바는 없지만 스스로 생각을 해보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치고 고침과 동시에 이렇게 한번 실수를 하면서 혹은 또 여러분들도 이게 설의법이구나 하는 어떤 강의를 다시 한번 봄으로써 절대 앞으로는 설의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기존에 가르쳤던 강의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짚어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게 가장 올바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전적 정의까지 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려 합니다. 자, 보이나요? 여기다가 한번 설의법 한번 쳐볼게요. 설의법 검색. 자, 뭐라 써 있냐면요. 국어사전의 정의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편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수사법. 다시 말하자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 내가 말하는 내용을 내가 물으면서 그 의문형의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 말을 듣고 있는 청자, 즉 듣는 사람 또한 당연히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어. 나 또한 그 질문을 몰라서 묻는, 그러니까 즉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야.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의문형의 문장일 뿐이죠. 상대방도 그 대답이 뭐가 나올지를 뻔히 알고 있어. 그렇게 강조하는 수사법, 그게 설의법이에요. 자, 선생님이 최근에 잠깐만요. 여러분들한테 속담 외우라고 과제하면서 그 다음에 아이패드 가지고 속담 교실에서 속담 퀴즈 했었죠. 자, 거기에서 나왔던 그 속담 중에 설의법이 쓰인 속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써줄게요. 그게 뭐였냐면 공든 탑이 무너지랴. 사실 이게 의문형이에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건 다시 말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무너지겠느냐? 이것도 다시 말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안 무너진다. 이 뜻이야. 공든탑은 안 무너져요 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속담에 대해서 외웠을 때 어떻게 외웠어요? 대단히 정성을 쏟고 대단히 노력을 기울인 어떤 결과물은 절대 뭐 흐트러짐이 없다. 결과로서 보답을 한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대단히 튼튼하고 공고히 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즉 공든탑은 안 무너진다는 얘기지. 근데 의문형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죠? 의문형. 자, 의문문의 문장은 무조건적으로 항상 모르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하는 그런 내용의 형식이 아닙니다. 설의법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를 얻고자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의문문은 이런 거예요. 봐봐요. 일반적인 의문문. 자, 여기다가 비교. 일반적인 의문문.
버스, 여보세요. 버스 정류장이 어디죠? 모르겠는데요. 버스 정류장 위치를 알려주세요. 이거는 위치를 알기 위한 어떤 질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너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본다면 예, 아니요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에요. 둘 다 어쨌든 정보를 묻는 질문이란 말이죠. 근데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거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저 탑이 난 잘 모르겠는데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라고 묻는 질문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공든탑이 무너지랴? 아니야. 공든탑은 안 무너진다는 얘기를 갖다가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요런 일반적인 표현을 의문형으로 강조하는 방법이 설의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선생님이 설의법을 설명해 주는 게 문제가 된 게 바로 귀뚜라미의 식구 중에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볼게요. 자, 불러왔습니다. 이 논란의 이 문장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면 높은 가지 그냥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은 노래가 아니다. 자조적인 표현이죠. 상당히 본인 스스로에 대한 뭐 어떤 자신감도 없고 아직 나는 내 울음은 노래가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자신의 처한 환경 보여주죠. 숨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아직 살아있다. 여기 살아있다. 귀뚜루루 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 그죠?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라고 했죠. 이게 의문의 형식을 갖고 있긴 해요. 근데 그때 바로 전에 그 강의를 했었을 때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걸 그 자습서에 설의법이라고 썼단 말이죠. 설의법. 자습서에 그렇게 써 있고 교사용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설의법으로 본다면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없다 쓸까요? 여기다가 그래도 혹시 뭐 헷갈릴까봐. 그러니까 혹시 좀 더 확대해서 쓸게요.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없다라는 진술로 받아들였어요. 설의법이 말이 되려면 말이지. 근데 여러 번 계속 그 시험 문제 내기 위해서 여러 번 또 읽고 또 반복해서 또 읽다 보니까 지금 이 표현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없다라는 것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네.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근데 내 의견으로는 자습서가 틀렸어. 네. 그래서 여기 내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삐뚜루루 뚜루루 보내는 타는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라는 표현은 이 의문은 정말 궁금해서 내가 누구의 마음 하나라도 울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누구의 마음 하나라도 울릴 수가 있을까? 나의 이 울음소리가?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인 거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없다라는 어떤 강조를 위한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얜 틀린 거야. 서리법도 틀려. 그냥 어떤 서리법이라기보다는 그저 단순히 궁금해하고 간절히 원하는 소망. 그러니까 여기다 써줄게요. 이거 뭐냐면 소망의 의미이 아주 간절히 커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거야. 과연 내 울음소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울릴 수가 있을까? 내 노래소리가.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길 바란다. 라는 뜻이라니까? 나는 내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리길 바란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 정말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궁금증, 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건 밑에 건 생략할게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니까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요것도 정말 그 의구심이죠. 궁금한 거지. 과연 그게 될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였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짜 흔한 설의법 문장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귀뚜라미 19, 이 19절을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설의법이고 아니고가 다른지 이걸 갖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걸 제끼고 다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보면 서리법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많이들 흔히들 알려진 가장 정확한, 그러니까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서리법 한번 써볼게요. 자, 문장 5가지의 문장을 썼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 하루 종일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플까? 두 번째 문장,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선거 유세하는 그런 의원들이 혹은 대통령 후보가 막 일장연설한 다음에 마지막에 자, 이제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세 번째, 늦게 귀가한 아들에게 너 지금 몇 시니? 네 번째, 너한테 아빠가 장난감 하나 못 사줄까? 다섯 번째, 야, 그 위험 속에서 사람을 구하다니 그야말로 용감한 청년이 아닌가? 자, 이 5가지의 문장들 모두 드러낸 의도가 있습니다. 드러낸 의도. 그냥 겉으로 봐도 딱 드러나는 의도가 있죠. 그걸 한번 써볼게요. 제가 쓸 거를 그냥 마냥 기다리지 말고 한번 드러낸 의도가 뭔지 한번 써보세요. 아니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자, 정리해봤습니다. 드러낸 의도. 딱 뻔히 드러나 보이는 의도가 있어요. 뻔히 드러나 보이는 의도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일단 얼마나 배고플까 라고 물어보는 건 정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청자도 알고 화자도 알고 있는 질문이에요. 정말 배가 고플 거야 라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뻔히 드러내고 있죠. 막 연설하다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이 말은 드러낸 의도가 그 청중들을 향해, 그 수많은 청중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드러낸 의도는 저를 뽑으셔야 합니다 라는 강력한 어떤 의사 전달이죠. 그 다음에 너 지금 몇 시니? 라고 따져 묻는 게 정말 몰라서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야, 너 너무 늦게 귀가했다 라는 식으로 나무라는 의문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정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서리법일 뿐이에요. 또, 야, 너한테 아빠가 장난감 하나 못 사줄까? 이 말은 야, 그까짓 거 하나 사줄 능력 좀 돼 라고 뻔히 드러내 보이는 의도가 보이죠. 다섯 번째, 그 위험 속에 사람 구하다니 정말로 그야말로 용감한 청년이 아닌가? 라고 했는데 결국 말하고자 하는 뻔한 드러난 의도는 매우 용감한 청년이다 라는 감탄의 표현이지.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귀뚜라미 한번 비교해 볼게요. 봐봐요. 자, 문장의 진술 내용이 어떻습니까? 귀뚜루루 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자, 이 말은 이런 의미일까요?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조차 없다. 아니에요. 이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이 되게 고통스러운, 되게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귀뚜라미의 환경이 드러났잖아요. 차가운 바닥에 토한 울음, 풀 벗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이 부분 잘 보세요.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의지가 아주 강해. 내 존재를 드러내 보이고 싶은 의지가 있어.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귀뚜루뚜루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없어 나는. 이라고 부정적 의미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죠? 그래서 부정적 의미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문장은 서리법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 원래 문장이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라는 문장인데 이것에 드러낸 의도는 다를 바가 하나 없습니다. 얘를 평서문으로 바꾸기가 힘들어요. 누구의 마음 하나라도 좋은데 과연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 그냥 어쨌든 의구심인 거예요. 궁금한 거야, 너무. 의심스럽고 뭔가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지, 자신이.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근데 물론 다만 질문하는 사람의 그 의도를 파악해 보면 이런 숨겨진 의도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드러낸 게 아니라 숨겨진 의도는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누구 마음 하나라도 울리고 싶은 어떤 소망이 있긴 하구나라는 건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드러낸 의도는 누구의 마음 하나도 좋은데 과연 울릴 수 있을까? 이게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라는 문장과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드러낸 의도는 뭐 하나 다를 거 없이 평서문으로도 바꿀 수 없고 둘 다 똑같이 정말 몰라서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얘는 설의법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또 하나 그냥 만들어 본 건데, 그러니까 이 누구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이거랑 뭐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장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문장이 생각났어요. 봐봐요. 아, 내가 서울대 진짜 합격 완전 안정 그 선이 아닌데 될랑 말랑 아니면 도전해 볼 만한 점수일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좀 약간 부족해.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질문을 던지는 거지. 아, 내가 서울대 합격할 수 있을까? 자, 그 말의 의미는 들은 의도는 야, 진짜 합격 가능할까? 아, 잘 모르겠다. 라는 거예요. 이때껏 계속 설명해 왔지만 설의법의 조건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어야 돼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어야 된단 말이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술이어야 되는데 이 진술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가? 이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모르는 거잖아요. 시적 화자 자체도 모르는 건데. 그죠? 시적 화자 스스로도 지금 이게 의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거 될까 안 될까? 내가 서울대 합격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는 거지. 의도가 그거예요. 이거를 평서문으로 바꾸기도 힘들어요. 근데 물론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누가 엿들었다면, 이 질문을 누군가가 엿들었다면, 아, 저 질문한 저 사람은, 자기한테 스스로에게 질문한 저 사람은 서울대에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라고 우리는 숨겨진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문장 자체에서 서울대에 합격하고 싶다라는 어떤 의도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진 않아요. 이 질문 자체가 그냥 합격 가능할까? 정말 모르겠다. 나 진짜 모르겠는데. 라는 질문이에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그리고 맨 아랫줄에 있는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확실한 건 어쨌든 이 귀뚜라미가 시적 화자로 설정돼 있잖아요. 귀뚜라미도 잘 몰라. 근데 서리법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의문 형식으로 제시해서 독자나 아니 그냥 그 말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글을 읽는 독자가 당연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의문의 형식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지금 이 시를 읽은 여러분들 확답을 내릴 수 있습니까? 울릴 수 있어. 응원하고 싶겠지, 당연히. 그죠? 근데 귀뚜라미는 나의 이 울음소리가 과연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마음 하나라도 울릴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 라고 묻는 건데 이건 서리법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서리법의 조건을 갖다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대충 정리해보면 이런 건데 다 올리고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뭐 다른 여러 군데 어떤 자료를 갖다 토대로 나름대로 지금 세 가지의 조건이든 요건이든 똑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정리해 본 건데 일단 의문문이어야 돼요. 의법이거든. 설의법. 의문문이어야 돼요.
세 번째, 아니 두 번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술이어야 돼요. 누구나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어야 돼. 그러니까 야, 내가 너한테 장난감 하나 못 사줄까? 라고 하는 건 그 말을 들은 청자는 충분히 아빠는 나에게 장난감 하나 정도 사줄 수 있다는 얘기구나. 라는 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술이어야 돼요. 누구나 아는 사실. 저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겁니다.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 사람을 뽑으란 얘기구나. 라고 누구라도 100이면 100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술이어야 돼요. 세 번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하면은 뭐 당신이요 라고 대답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답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거는 그냥 확인하듯 질문하는 것이지 꼭 당신의 대답을 요구해요 라는 그런 질문은 또 아니에요. 요건 좀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겠다. 근데 너 지금 몇 시니? 늦게 들어온 아들한테 너 지금 몇 시니 대체? 라고 했는데 네 어머니 지금 시각은 지금 시각은요 지금 새벽 12시 20분입니다. 뭐 새벽 2시 30분입니다. 2시 30분 55초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 더 화가 커지죠. 또 화를 불러오는 거 아니야. 야, 대체 너 지금 몇 시니? 라고 나무라듯이 얘기하는데 그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잖아요. 엄마, 그죠? 나무라듯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 너 너무 늦는다. 라는 말을 그렇게 물어본 건데 그 정보를 묻는 질문인 줄 알고 네 어머니 시간 모르시는군요. 지금 시각은요. 지금 새벽 2시 35분 47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한 대 맞겠죠. 그죠?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어야 돼요. 즉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이면 이거는 서리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문은 시적 화자 스스로 자체도 자신이 없는 어떤 질문인 것이고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으로 보이기도 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의심스러운 질문이에요. 정말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에 대한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누구나 아는 사실로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의문문이라는 거 하나는 맞긴 해요. 하지만은 2번, 3번 부분에서 좀 약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리법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요 정도면 너무 길게 설명했나요? 어쨌든 선생님도 솔직히 요 부분을 서리법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를 갖다 계속 고민했어요. 계속. 이걸 고민하느라 밤에 원래 선생님이 어쨌든 설명 여기까지 할게요. 어쨌든 그다음 더 들을 사람 더 들으세요.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원래는 저녁 7시 최대 그 이후로 뭐도 안 먹는데 고소미 하나 까고 그 다음에 엄마 손파이 2개 깠다. 큰일 났다.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여러 가지 서리법 자료도 좀 찾아보고 혹시나 내가 뭐 실수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리법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미래엔 교과서 사이트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 사이트는 그 뭐였지? 맞아, MT처거든요. 네, 미래엔 교과서 사이트 선생님들 사이트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거 좀 고쳐달라고 일단은 문제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거 보세요. 보입니까 지금 여기? 네. 중학교 2학년 신유식 국어 오류 내용 제보합니다. 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내용이 이렇게 교사용 교재 필기 내용 중에 오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158페이지 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까지. 근데 이런 거 뭐 이렇게 교과서 오류 제보하면 뭐 주지 않나요? 네. 뭐 오면 참 좋겠는데 맛있는 거 주면. 어쨌든 선생님이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좀 요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그죠? 네, 서리법 요 부분은 아마도 지필평가에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네, 뭐 더 할 말은 없네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뭐 애들이 또 그 손을 공개했으니 발을 공개해달라, 뭐 머리카락을 공개해달라 그러는데 더 공개 안 할게요. 뭐 이렇게 공개를 원하는지 학교에서 많이 보세요, 얼굴. 자, 그러면 또 뭐 많이 부족한 강의, 또 잘 보다 보면 어떻게 틀렸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강의 들어줘서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이만 마칠게요.